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기화 기법 중의 하나인 어커런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기화 기법 중에 이전에 한번 이제 세마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세마포를 사용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어커런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도 루프 간의 동기화를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전에 세마포 같은 경우는 어떤 공유 자원을 이제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할당을 받아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해서 사용을 다 한 다음에 접근 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다른 루프에서 접근 권한을 가져가서 다시 동일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이그젬플 코드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 하나를 두 개의 화일 루프에서 그 세마포를 이용을 해서 한 번은 루프 1이라고 하는 화일 루프에서 제어를 하고, 또 한 번은 루프 2라고 하는 데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이제 값을 랜덤 데이터를 표시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구현했었는데요. 그거하고 유사하게 어커런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도 두 개의 루프 간의 동기화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예제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화일 루프에 그 루프 반복 터미널의 값을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해놨고요. 단 지금 루프 1번 같은 경우는 원래 루프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1 한 거를 표시를 해놨고요. 근데 뭐 플러스 1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값을 표시하거나 그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플러스 1을 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을 인디케이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정지하기 위한 불리언 타입의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론트 패널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 프로그램 상에서, 그러니까 VI 상에서 또 로컬하게 사용하는 오른쪽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코드에 정지 버튼 2번이라고 하는 또 불리언 컨트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UI 상에서는 보이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이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있고요. 자, 이 두 개의 화일 루프 간에는 이제 이 어커런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커런스 발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겠고요. 그게 참조 번호를 이제 두 개의 화일 루프 입력으로 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어커런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자, 병렬로 두 개의 화일 루프가 동시에 수행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어커런스 기다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커런스 기다림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어커런스 설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어커런스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어커런스 기다림 함수 쪽에서 트리거링이 돼서 그 이후에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커런스가 설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화일 루프, 아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루프 카운트 2번이 증가를 하지 않고 계속 일정 값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고요. 물론 이 어커런스 설정이 일정 시간 이내에 발생을 하지 않으면 타임아웃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코드가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타임아웃 시간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에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50ms 주기로 이 이제 화일 루프는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1을 증가시킨 값을, 자,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1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0이면은 어커런스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0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루프 카운트 값이 10씩 증가할 때마다 어커런스가 한 번씩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어커런스를 설정을 하게 되겠고, 어커런스를 설정하게 되면 아래 화일 루프가 그거를 받아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화일 루프가 10이 증가가 되면 아래 화일 루프는 1이 증가가 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겠고요. 자,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다가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화일 루프를 빠져나가게 되겠죠. 근데 빠져나가면서 정지 버튼 2번의 값을 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커런스를 한 번 더 설정을 해줍니다. 어커런스를 한 번 더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위에 화일 루프가 종료가 되고 나서 이 아래 화일 루프에도 한 번 더 루프가 수행이 되게끔 이 이벤트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어커런스 설정을 한번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어커런스가 한번 설정이 되면은 이 기다림 함수가 또 어커런스를 인식을 하고 뒤에 코드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정지 버튼이 이미 참이기 때문에, 정지 버튼 2가 참이기 때문에 아래 화일 루프도 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가 정지한 다음에는 다시 정지 버튼 2번 값을 거짓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정지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의 화일 루프를, 예를 들어서 위에 화일 루프가 10번 동작을 하면 그때 아래 화일 루프는 한 번만 수행을 하게끔 이렇게 동기화를 맞추기 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서, 새 폴더에서, 자, occurrence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컨트롤 S, 자, 경로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occurrence 사용하기를 이제 이용을 해서 VI를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일단 화일 루프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자, 두 개를 만들겠고요. 자, 위의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 자, 이거는 라벨을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커런스를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 보면 동기화 카테고리가 있고, 보면 여기에 알림 동작, 큐 동작, 세마포가 있고, 랑데뷰, 어커런스가 있죠. 그래서 어커런스를, 자, 일단 하나를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커런스 발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커런스 설정하고 기다림도 미리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위에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 반복 터미널을 이용을 할 때고요. 자, 숫자형 함수에서 더하기 1을 하겠고요. 1 증가시키겠고, 1 증가시킨 거를 이제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10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생성 상수하겠고요. 10으로 나누겠고요. 자, 10으로 나눴을 때, 자, 비교해서 이게 0하고 같은지를 보겠습니다. 나머지가 0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요. 자, 참인 경우는 제가 어커런스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라벨을 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어커런스를 제가 설정을 하겠고요. 자, 0이 아닌 경우는 어커런스를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루프의, 자, 반복을, 자, 타이밍 함수를 이용해서, 자, 250ms 주기로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으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커런스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커런스가 설정되는지를 이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 그리고, 자, 루프 1번에서, 자, 생성의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만들겠고요. 자, 이름은, 자, 루프 CNT 1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에서 얘를 루프 1로 하겠고요. 자, 아래 같은 경우는,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에서 얘는 루프 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프 1에, 그러니까 카운트 값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자리 맞춤을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얘는 루프 2로 하겠습니다. 루프 카운트 2. 자, 그래서 얘는 이 아래쪽 루프에 루프 반복 터미널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실행이 되면은,
위에 루프가 10번 동작하고 나서 아래 루프가 한 번 동작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실행이 종료되는 조건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 정지 버튼을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지 버튼은 코드상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할, UI상에서 보이지 않게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정지 버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아래 루프에 루프 2번에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어크런스 기다림에 타임아웃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정지 버튼 2번 같은 경우는 이 어크런스 기다림의 타임아웃의 그러니까 출력값을 받은 다음에 동작하겠다 해서 랩뷰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이제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레이스 컨디션 같은 경합 조건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수행된 다음에 정지 버튼 2번이 값에 따라서 이 while 루프가 정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수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에와 while 루프에서 정지가 되면은 자, 어커런스 설정을 한번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커런스 설정을 한번 해주겠고요. 자, 어커런스 설정을 해주는데 그 전에 이 정지 버튼 2번 값을 이제 참으로 바꿀 겁니다. 생성의 로컬 변수로 해가지고 생성의 상수로 하겠고요. 근데 이제 실행 버튼이 깨졌죠. 근데 이건 왜 깨지냐면 정지 버튼 2번 같은 경우에 이 기계적 동작 특성이 레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놓을 때 스위치로 저는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됐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코드의 의미는 뭐냐면 이 while 루프가 수행이 다 완료된 다음에 정지 버튼 2번 값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참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occurrence를 설정을 하니까 이 아래 루프 2번이 이제 실제 기다림 함수에서 그 이후 코드가 수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수행이 됐는데 그때 보니까 정지 버튼 2번이 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 버튼 2번이 참이니까 아래 while loop 2번은 정지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정지한 다음에는 정지 버튼 2번이 기계적 동작이 이제 놓을 때 스위치 이 기계적 동작 특성이 지금 보면은 놓을 때 스위치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는 이 값을 다시 거짓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로 하겠고요. 얘를 여기 안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자, 루프 카운트가 10번, 위에 루프가 10번 동작할 때마다 아래 루프가 한 번씩 동작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 아래 루프 2번 같은 경우는 이 while 루프가 계속 동작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 occurrence 기다림에서 계속 웨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루프 1은 이제 while 루프가 정지를 하게 되겠고, 정지한 다음에 occurrence 설정 및 정지 버튼 2번의 값을 참으로 해주죠. 그래서 이 아래 루프 2번이 수행이 될 때 정지 버튼 2번이 참이었기 때문에 2번, 그러니까 루프 2번이 정지를 하게 되겠고, 정지한 다음에는 정지 버튼 2번 값도 다시 거짓으로 해서 원래대로 이제 다시 수행을 하시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기화 기법 중에 하나인 occurrence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